안녕하세요. 주식마스터TV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2.53%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병력을 철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어제 장 마감 후 나스닥 선물이 1.7%, 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 나스닥이 시초가가 1.5%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고요. 시초가 1.5% 갭 상승보다 1% 정도 더 상승한 2.53%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쌍바닥을 찍지 않고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의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2750선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 하락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코스피보다 훨씬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의 차트를 만들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 차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 크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장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크게 상승을 했냐라는 걸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또 거래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거래를 하면 장중에 단타라도 가능을 했을까라는 걸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인데요. 자, 오늘 게임주 중에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 이 위메이드였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12%나 상승을 했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의 폭도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락을 멈춘 와중에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종목 특징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등락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크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위메이드가 아침 시가가 5.15% 이렇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5.15% 상승을 했다가 한 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5% 시초가를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악화라는 그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거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린 이 컴투스 홀딩스 이런 애들도 3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메이드나 굉장히 비슷하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5%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대비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9시 반 지점에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에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종목별 특징을 탄다라는 겁니다. 전일 수급을 보시고 이런 자리 시초가 대비 한 1, 2% 아래에 매수를 해도 오늘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돌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애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초가를 뚫어주는 자리 여기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종가 분할에서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거래 기법이 아니면 오늘 뭐 거래할 종목이 없었다라는 거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12%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초가 뚫어주는 5%이 공간에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뭐 3%, 4%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해준 종목들 중에 이렇게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처럼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평소에 계속 관찰을 하고 얘네들의 수급을
파악을 해 놨더라면 이런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얘네들도 반등을 해 줬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앞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추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부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괜찮았던 종목이 이 인터파크였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가가 6% 정도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했다가 그래프 모양은 조금 전에 보셨던 컴투스 홀딩스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만들었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주는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었다가 다시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9시 30분 이전에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주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끼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이렇게 단타폭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그 이상 이렇게 상승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적용시키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들은 그날 추세가 좋으면 20% 그리고 상한가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5% 상승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단타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특성을 잘 골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같은 자금을 투여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종가 원화에서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렇게 감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리오프닝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 봐야 될 섹터인 것 같고요. 지난 1월 말 우리나라장이 2600포인트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의 저점을 잘만 찍으면 수익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유튜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거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들 그리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코스피 차트를 보셔도 얘가 3000포인트 이 자리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세 상승장이 되기까지는 이걸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하지 말고 쉬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장에서 잘못 거래하다가는 크게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다지 초보자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부분에 왔을 때 어떤 매수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라는 거 그런 거는 오늘 기술적 반등의 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